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 27일 이란 남동부 반다르 아바스 지역 샤이드라자이 항구에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주황색 연기가 뿜어져 나오더니 잠시 후 강한 폭발과 함께 주변은 온통 아수라장이 됩니다. 멀쩡하던 건물 전체가 연기에 휩싸이고 곧이어 검은색 구름 기둥이 하늘 높이 치솟습니다. 상공에서 난연재를 떨어뜨려 보지만 거센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멀리서도 엄청난 연기가 보이고 항만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당황해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란 남동부의 최대 규모 항구에서 벌어진 이 폭발로 인명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란 호르무즈간주 당국은 반다르 아바스의 샤이드라자이 항구 야적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최소 40명이 숨지고 1,000명이 다쳤다고 집계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샤이드라자이항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발은 너무 강력해서 약 50km 떨어진 곳에서도 폭발음이 들릴 정도였고 항구 건물 상당수가 심하게 파손됐으며 멀리 떨어진 건물의 유리창이 깨질 정도였습니다. 샤이드라자이항은 이란 최대의 항구로 세계 원유 수송의 약 20%를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란은 이곳에서 연간 약 8천만 톤의 화물을 처리하고 있고 석유 탱크와 화학 시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고가 일어난 토요일은 이란에선 한 주의 업무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당시 항구에 많은 직원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던 때라 인명피해가 더 컸다고 하는데요. 연기가 반다르 아바스 도시 전역에 번지면서 당국은 인근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민들에게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물 것을 권고했으며 학교와 사무실은 폐쇄됐습니다. 강력한 폭발로 인해 항구에 쌓여있던 컨테이너 중 2,000개가 불에 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엄청난 인명피해를 남긴 이번 이란 항구 폭발의 원인은 땡볕에 화학물질 2,000톤을 방치한 탓이라는데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 정부가 미사일 제조를 위해 수입한 중국산 화학물질이 폭발을 일으켰다는 정황이 전해지자 민심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이 항구는 특히 대표적인 석유 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위치해 석유 정제와 수출을 위한 화학시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고가 발생한 날은 이란이 오만에서 미국과 3차 핵협상을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최근 이란과 미국은 이란이 핵 무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평화용도의 핵 에너지만 유지하는 대신 제재를 전면 해제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한 3차 핵 협상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사이드 라자이항 대폭발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소셜미디어 등에서는 핵 협상을 회방 놓으려는 이스라엘의 공격이라는 소문이 돌았으나 이란 정부는 테러나 군사공격 가능성을 배제하고 화학물질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신속하게 발표했습니다. 공개된 보안 카메라 영상에 따르면 컨테이너 한 곳에서 시작된 불이 다른 컨테이너로 빠르게 퍼지면서 불과 2분 만에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란 정부와 관영 매체들은 이곳에 어떤 화학물질이 있었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중국에서 들여온 미사일 추진제 원료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란 혁명수비대 소식통을 인용해 미사일용 고체 연료의 원료인 과염소산 나트륨이 폭발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스라엘 매체 Y넷도 올해 2월과 3월 중국에서 수입된 과염소산암모늄이 대거 보관되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과염소산 나트륨과 과염소산 암모늄 모두 강력한 산화제로 폭약과 미사일 추진제의 원료가 됩니다. 이란은 지난해 4월과 10월 이스라엘을 두 차례 공습하면서 총 400기에 달하는 탄도 순항미사일을 썼는데 이로 인해 미사일 상당수가 소진됐습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포기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 핵시설에 대한 이스라엘의 폭격 위협까지 가중되며 미사일 대량 생산이 긴급한 상황이 됐는데요. 이런 상황으로 인해 이란이 중국에서 2,000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추진제 원료를 수입했는데 일부가 땡볕에 방치되어 있다가 폭발했다는 게 가장 유력한 정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정부는 당시 항구에 군사용 화물은 없었다며 이 같은 보도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에서 많이 생산되는 과염소산 나트륨은 고체 연료 미사일 추진체의 주성분인 과염소산암모늄을 만드는 데에 쓰이는 핵심 화학물질로 지난 2월과 3월 선박들이 싣고 온 분량은 카이바르셰칸, 하즈가셈 등 이란산 중거리 미사일 수백 기를 발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2020년 8월 레바논 베이루트의 대규모 폭발과 매우 유사합니다. 지난 2013년 11월 조지아를 출발해 모잠비크로 향하던 몰도바 국적 선박에서 함유된 폭약 제조용 질산암모늄 2,750톤이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베이루트항에 6년 넘게 방치되어 있다가 2020년 폭발했고 이 사고로 210여 명이 사망하고 7천여 명이 부상했으며 30여만 명이 이재민이 됐습니다. 항구 주요 시설이 파괴되면서 레바논 경제도 큰 타격을 입었고 당시 사고로 인한 직접 손실만 약 21조 원 이상으로 추산됐습니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 베이루트 항만청과 세관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6차례에 걸쳐 정부에 질산암모늄 처리를 요청했다 묵살되는 등 레바논 정부의 무능, 무책임이 드러났는데요. 이로 인해 촉발된 반정부 시위로 당시 하산 디아브 총리 정부가 퇴진하는 등 후폭풍이 거셌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란의 대표적인 항구인 샤이드 라자이 폭발 사고 역시 이란의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국 BBC 등은 왜 그런 화학물질이 항구에 있었는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사고 이후 이란 정부의 대응 혼선과 사고 원인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란 민심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많은 이가 당국의 무능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물질이 중국에서 온 원료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란의 민심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곳은 항구였기 때문에 아직 수송 작업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고 화학물질을 방치한 것이 중국의 소행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이란 정부는 쉬쉬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중국은 핵물질 없는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는 자랑까지 늘어놓아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사실인지 알 수 없지만 이란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 국민들 입장에서는 터무니없는 소식으로 들릴 것입니다. 얼마 전 중국 선박집단 705 연구소는 학술지 발사체 로켓 미사일 지도에 게재한 논문에서 핵물질을 기폭제로 사용하지 않고도 수소 기반 폭발 장치에 파괴적인 화학 연쇄 반응을 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소는 핵물질 대신 연료전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개발된 수소화 마그네슘을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했더니 2kg 폭탄이 2초 이상 섭씨 1000도를 넘는 불덩어리를 생성했다고 연구소는 설명했습니다. 핵무기보다는 네이팜탄이나 열압용 무기에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눈치 없이 이런 자랑이나 하고 있는 사이 이란은 또 다른 사고로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아직 범인이 잡히지도 않았고 사고 수습도 채 안 됐는데 미국과 핵 협상을 벌이고 있는 이란에서 최소 40명의 목숨을 앗아간 항구 폭발 사고에 이어 이번에는 인프라 시설을 노린 대규모 사이버 공격까지 발생해 이란을 더욱더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원인이 불명확한 대형 폭발 사고에 이어 배후를 알 수 없는 대규모 사이버 공격까지 연달아 발생하자 이란에서는 지금 두 사고에 어떤 배후 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지난 2020년에도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이란을 강타했습니다. 공격 당사자는 이란과 그림자 전쟁을 벌이고 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처럼 항구 대폭발 사고에 이어 사이버 공격까지 당하는 등 이란의 곤란이 이어지자 휴전 중이라 자기 코가 석자인 러시아까지 나섰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화재 진압에 특화된 수륙량용 항공기 베리에프 200과 일류신 76 군수송기를 이란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이란을 두고 유럽, 미국, 러시아, 중국 모두 복잡하게 얽혀있는 모양새인데요. 그런데 중동 정세가 이렇게 요동치고 혼란스러워지자 사우디가 한국산 엘셈 도입까지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국산 하늘의 방패에 중동의 러브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로 사우디는 방공망 구축 과정에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에 이어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최근 사우디는 요격고도 40에서 60km인 엘셈을 배치해 고고도 방어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28일 소셜미디어 X에 따르면 한국 방산 소식을 다루는 유명 밀리터리 팁스터 하쿠 메이스는 지난 24일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K239 다연장 로켓 천무,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2 등을 구매했다. 다음으로 구매할 무기는 엘셈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는 한국형 통합 다층 방공 솔루션으로 저고도에서 고고도를 아우르는 다층 방어 방공 시스템을 구축해 방어망을 강화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를 도입한 사우디는 엘셈에도 관심을 보여왔는데요. 중고도 이하를 천궁2로 방어했다면 요격고도의 상층부는 엘셈으로 방어한다는 전략입니다. 한국형 사드라는 별명이 붙은 엘셈은 고도 40에서 60km 상공에서 낙하하는 탄도미사일과 적 항공기를 요격하는 종말 단계 상층 방어 체계입니다. LIG넥스1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등 3사가 공동 개발했습니다. 하나에어로와 하나시스템이 유도탄, 발사대, 발사관, 다목적 레이더를 생산하고 LIG넥스1은 엘셈의 체계 종합을 담당했습니다. 사우디가 엘셈에도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경쟁 제품 대비 5분의 1 가격으로 더 높은 고도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엘셈은 기존 중거리 방공미사일인 천궁2보다 높은 요격 고도를 지녔고 방어 범위도 수천 제곱킬로미터에 달해 양산전부터 중동 국가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등으로 정세가 불안정하고
내부 반군으로 가는 무기 수요가 큰 중동 국가는 오일머니를 갖고 있어 비싸더라도 우수한 성능을 가진 무기를 요구합니다. 대표적인 나라인 사우디의 엘셈의 수출은 앞서 천궁2 구매로 확보된 상생 및 신뢰의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계약이 성사될 전망인데요. 사우디는 지난해 천궁2 10개 포대를 약 4조 2,500억 원 규모로 구매한 바 있습니다. 사우디가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에 이어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시스템 엘셈까지도 한국에서 도입할 것인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